안녕하세요. 라이카 스토리 전우현입니다. 나에게 맞는 타자기를 고르는 방법의 세 번째 영상, 이제 이 영상으로 3부에 걸쳐서 일단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보시기 편하게 일부러 3부로 나눴고요. 어, 1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글 타자기냐 영문 타자기냐 자기가 타자기를 고를 때, 그리고 한글 타자기라면 그 안에서 이제 자판 배열에 따라서 2벌씩 3벌씩 그리고 4벌씩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특징이 있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타자기 자판 배열을 고르면 된다. 또 그런 자판 배열에 따라서 이미 4벌씩만 나왔던 모델들이 있죠. 그리고 2벌씩과 4벌씩이 같이 나왔던 모델이 있고, 또 2벌씩만 나왔던 그 최후기 모델들, 그리고 좀 독특하지만 이제 공병호 타자기라고 3벌씩 타자기, 그리고 3벌씩 타자기를 베이스로 한 공한형 타자기 301, 201 등등을 해서 한글과 이제 영어가 동시에 하나의 기기에서 타이핑할 수 있는, 어쩌면 세계 유일의 타자기겠죠. 그런 타자기가 또 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별로 2부에서는 일반적인 이 데스크탑 모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데스크형 모델, 이동형이지만, 그리고 좀 기능을 생략하거나 좀 축소시켰지만 이동성에 최적화한 그런 이 영문 타자기로서 2부에서는 이제 헤르메스 베이비, 그리고 이제 700 시리즈, 크로바 700 시리즈를 중심으로 마라톤 일반 모델 900 시리즈와 비교를 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타자기로서는 경성방지 크로바 시리즈, 그리고 어, 그 동아정밀의 마라톤 시리즈가 뭐 이거는 뭐 워낙 호불호가 따르는, 어떤 호불호라기보다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어느 게 더 맞다, 더 낫다, 더 상위다 이런 개념보다는 취향의 문제로서 또 선택의 그 메이커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세 번째는 이제 정보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구매를 할 거냐, 그리고 적절한 가격과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과연 내가 타자기를 사서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목적이 뚜렷해야만이 타자기를 선택하기가 수월하고, 또 타자기를 선택해서 구매를 했을 때 단순한 일회성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타자기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타자기를 뭐 타자기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어떤 마무리적인 이야기인데, 뭐 또 다양한 모델을 한 번씩 이렇게 각 부마다 이렇게 타자기를 다양하게 제가 꺼내서 선택을 이렇게 예시로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직접 보시면서 또 하나의 그 각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참고를 하시는 하나의 동영상 자료로서, 시청각 자료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1부, 2부, 3부마다 각각 다른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 3부에서는 처음 1부에서 봤었던 모델이지만 좀 다릅니다. 올리베티 레테라 3위 모델은 동일하지만 이 4벌식 타작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2벌식 타작이죠. 그래서 레테라에서 4벌식도 역시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벌식 타자기를 준비를 했고, 뭐 타자기는 이것만 준비를 했어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다른 타자기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타자기에 대한 어떤 비교의 설명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물론 지금 보고 계시는 제 채널 같은 이런 이 타자기를 소개하는 국내 유튜버들도 제법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언급을 하자면 감성 히히덕 히히덕덕인가요? 예, 히히덕덕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아주 재밌어요. 거기는 그 올드 영사기도 같이 하시고 이제 레트로 감성적인 어떤 그런 아날로그적인 어떤 설명을 곁들이신 그런 채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나니네라고 하시는 이제 또 이 타자기, 네이버의 타자기 사용자 모임에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또 자세하게, 뭐 저보다 훨씬 선배시고 또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담백한 그런 이 설명을 하신 그런 유튜버 채널도 있습니다. 또 안봉준 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또 이 뭐라 그럴까요? 타자기를 어떤 수리를 하고 어떤 재생을 하고 개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는 뭐 대단한 어떤 명장들이 많으셨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이렇게 접으셔서 그분들 찾고 뵙기가 쉽지 않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현역에서 뭐 주업의 개념이라 하기에는 조금 약해지셨지만 어쨌든 그분 같은 채널도 있고요. 그 외에도 또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은 좀 멈춰 있지만 한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활발하게 또 좋은 자료를 올려주시던 그런 분들도, 레트로 가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유튜버에서도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나 이런 다음 카페 같은 데 보면, 일단 카페로서는 저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정보를 받고 있는 네이버에 타자기 사용자 모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입하시면 가입도 간단해요. 그리고 특별한 교육이나 규율 이런 것들이 크게 제약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입을 해서 기존에 또 아주 그 고품질의 정보들, 어떤 역사라든지 다양한 모델에 대한 정보,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거의 뭐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버 말고도 이제 그런 카페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블로그들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또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밑에 설명을 달아 놓을 텐데, 설명글에 제 블로그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한 것 이외에도 자세하게 글로써 설명해 놓은 그런 글들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또 타자기로 검색을 해 보시면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타자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좋은 말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온라인 샵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거기는 꼭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 레트로 K라는 그 김재용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인제 물론 타자기를 꼭 판매하는 곳에 국한되는 곳은 아닙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곳인데, 레트로 K라고 이렇게 타이핑해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인제 뭐 올드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빈티지 어떤 다양한 어떤 아날로그적인 그런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데, 또 중요한 게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서 판매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 그 전문적으로 수리를 해서 재생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 사이트의 가격에 뭐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가지고 계신 실력이나 열정에 비해서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또 그분이 직접 손을 댄 그 물건들에는 이렇게 그분의 어떤 이런 로고가 박혀 있는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다 붙여져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소개한 영상 중에서도 그런 스티커가 붙은 물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또 거기에 보면 그 각 타자기마다 간단한 소개도 다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 K라는 곳은 단순히 그냥 쇼핑몰의 개념이라기보다 우리나라 타자기 사용자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현역으로 아주 젊으신 분이지만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 좋은 이 수리 센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빈티지 모델이든 어떤 모델이든 또 구입하기도 하고 또 편안하게 또 수리를 맡길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꼭 국내 어떤 영어나 이런 데 조금 언어적인 어떤 그런 데 있어서 좀 제약만 없으신 분이라면, 굳이 국산 타자기가 아니라면 영문 타자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내에 자료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나마 우리 타자기 사용자 모임 그 네이버 카페에 자료가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해외 사이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는 뭐 워낙 유명한 곳이 많은데, 뭐 검색해 보시면 타이프라이터로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 보시면 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 모임도 있고요. 그다음 유명한 샵들도 또 단순한 샵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나 히스토리를 다 이렇게 겸하고 있어서, 조금만 뭐 검색해 보시면 즐겨찾기 해두고 보실 만한 그런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럼 실제로 구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이렇게 뭐 해외 사이트처럼 이 타자기가 좀 집중화돼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중고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이제 온라인 사이트 대표적인 게 이제 중고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보통 이제 타자기로 검색을 해서 워낙 이제 많은 물건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 수백 개가 올라오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뭐 검색어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동네 주변에 이제 당근마켓이나 뭐 번개장터 요즘 뭐 그런 온라인 그 중고 매매 거래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에 거의 의존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네이버의 타자기 사용자 모임 그 카페에는 정보도 많고 많은 분들이 질문과 답변을 하고 또 그 어떤 이 사적인 어떤 그런 이 교류의 장의 역할로서는 뭐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고 장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거는 저는 이건 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제 가끔 초보 입장이나 아직 이제 좋은 물건을 구매를 못한 분들은 또 그런 데 보면 인제 좋은 물건을 소개하고 저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 분들이 제법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그 소개한 물건이나 어떤 그런 이 보유하고 계신 기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팔아라 이렇게 어떤 구매 의사를 밝히시는 쪽지나 뭐 개인적인 어떤 연락을 취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 봐야 파실 분들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파실 물건이면 진작에 이렇게 내놓으셨겠죠. 차라리 그냥 인제 장터란에 구매한다고 글을 올리시면 그중에 글을 보시고 누가 판매할 의사가 있으시면 조용하게 따로 연락을 하겠지만 뭐 통상적인 그냥 자유 게시판이나 뭐 자기 타자기 소개란이나 이런 란에서 그분들한테 뭐 구매 의사를 밝히는 부분 뭐 왜냐하면 이 글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만 하더라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리뷰를 하거나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블로깅을 하거나 이 영상 소개를 하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판매를 좀 함 자기한테 팔아라. 이런 이제 구매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파실 물건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파실 물건이면 그전에 벌써 이렇게 장터에 내놓으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그냥 "장터란에 구매합니다. 파실 분 있으면 연락을 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분들 컬렉터들한테 연락을 한다고 해도 아마 이렇게 구매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말씀을 한번 꺼내 보기 전에 저도 초보자 입장 그리고 처음에 구매를 할 때는 정말 저런 분들한테 저렇게 좋은 물건을 좀 믿을 수 있으니까 특히 좀 이렇게 '양도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뭐 지금도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될 리도 없고 굉장히 신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 입장이거나 처음에 입문하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막막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은 미리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결국은 인제 중고나라나 이런 인제 온라인 마케팅 샵에서 국내에서는 주로 구매를 하게 되고요. 영문 타자기 같은 국산 타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온라인 사이트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레트로케이와 같은 또 레트로케이도 있고요. 그 말고도 제가 더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고향 경매장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 네이버 이렇게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 사장님도 되게 좋으신 분이고 저만 하더라도 거기서 뭐 엄청난 수의 타자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수리나 이렇게 리프레시를 다 해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향 경매장 같은 경우 좋은 물건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네이버 블로깅을 하시면서 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소개를 하기보다는 검색을 해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 외에는 영문 타자기도 국내에서는 이제 중고 타자기 시장에서는 제가 2 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 부에서도요. 외국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퀄리티가 더 좋으냐 하면 사실 그거는 조금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또 퀄리티가 좋은 만큼 해외 사이트에서는 더 비싸게 팔립니다. 더 비싸게 사야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상태만 좋다면 국내에서 타자기를 영문 타자기를 사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영문 타자기를 뭐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도 있고 또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가 뭐 월등히 저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뭐 빈티지스러운 것은 뭐 더더욱 드물고요. 그리고 우리 또 국내에서 빈티지 타자기들은 해외 가격보다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상태도 좀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나 가격 이런 면에서는 결국 영문 타자기를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더 저렴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결국 이베이나 ETSY.com 같은 그런 이 타자기 전문 판매, 뭐 전문이라기보다는 해외 사이트, 옥션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일본에도 또 유명한 메이커들이 많았죠. 뭐 말씀드린 브라더라든지 뭐 실버 세이코 시리즈라든지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물론 미국 사이트나 이베이에도 많지만 결국 또 일본 옥션, 야후, 일본에는 이제 옥션이 야후 옥션이 또 유명하거든요. 그게 보면 또 일본 타자기뿐만 아니라 또 외산 타자기도 일본에서 다시 판매되는 그런 중고 거래 사이트가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야후 옥션을 이용하실 수만 있다면 일본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베이나 뭐 ETSY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내 배송이 바로 직결로 이루어지지만, 제가 알기로 일본 야후 옥션은 이제 일본 내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에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일본에 이제 보통 이제 배대지라 그러죠. 그 배송을 대신해 주는 그런 서비스, 전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 현지에서 운영을 하시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대지를 통하면 그 배대지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붙죠. 일본에서 판매자가 배대지로 보내고 배대지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고, 또 배대지는 단순한 운송료만 이렇게 더 추가로 드는 게 아니라 그 배대지에서 받아서 보관을 해서 뭐 어떻게 다시 받아주고 보내주는 또 그 수수료를 그분들은 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또 그만큼의 어떤 이 추가 지불이 좀 줘야 된다는 점은 좀 단점은 있죠. 이베이나 뭐 ETSY 이런 것들은 뭐 아시다시피 페이팔이나 그냥 신용카드로 직결로 또는 온라인 바로 송금으로 이렇게 바로 해결이 되지만,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해외 사이트를 보통 이제 처음 한 번도 이제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은, 뭐 국내에도 그렇잖아요. 중고거래 뭐 옛날에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지금도 보면 중고거래 중고나라 이런 데 보면 이제 왜 사기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취터들 이제 결국은 사기꾼이죠. 불법적으로 이제 물건을 이제 이렇게 뭐 송금해서 돈을 받았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든지, 설명과 다른 물건을 보내준다든지, 타자기도 그런 사기 이력이 뭐 저는 최근에는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있었으면 그 타자기 사용자 모임이나 이런 데서 아마 언급이 있었을 텐데, 뭐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최신 뭐 IT 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타자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기 건수는 뭐 제가 그렇게 흔하게 들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덜한데, 어쨌든 좀 걱정이 되죠. 또 중고거래의 특성이란 게, 물론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시절이 또 그러하니까 대부분은 이제 택배 거래를 선입금하고 나서 택배 거래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타작이라는 것이, 제가 그 중고 구매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타자기는 뭐 단순히 그냥 이렇게 외형만 보는 그런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외형도 중요하고 작동 상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또 작동하는 게 단순히 그냥 뭐 타건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수많은 그 이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르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레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고, 뭐 잘 되는 부분, 잘못된 부분, 뭐 이제 해외에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판매한다기보다는 해외 사이트들의 어떤 기조를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사진을 찍고 알리고 또 그만큼 그에 대한 가격적인 어떤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철저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외형은 뭐 10 분에 9 점이다. 9.5 점이다. 그리고 뭐 탁은 어떻다. 나르게의 이 둥글 때 플래튼이죠. 고무 이 롤러의 상태가 뭐 몇 점이다. 사운드 이 소리가 시끄러운 것은 몇 점이다. 이 타건감은 오리지널에 비해서 지금 뭐 컨디션 얼마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실제로 구매를 해서 받아보면 그 설명이 뭐 거의 맞습니다. 실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내 중고 사이트나 이렇게 거래 사이트에서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그 레트로 K 같은 전문 샵은 뭐 그럴 리가 없지만 판매자가 일단은 뭐 속이려고 해서 속였다기보다는 저도 이렇게 중고 거래를 많이 해서 구매를 해봤지만 그분들이 잘 모르세요, 실제로. 판매자가 이거를 뭐 타자기를 전문적으로 해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거나 또는 그 뭐 누가 사용하던 것을 그냥 장기간 보관하다가 그냥 뭐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관 상태도 상당히 좀 불량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뭐 판매자가 뭐 질문을 해도 뭐 정상인지 아닌지 자기가 말하는 정상 기준이 또 저희가 보는 이 타자기 전문가들이 보는 기준에 또 이게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거래가 아닌 이상 굉장히 좀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힘들었어요. 물론 뭐 거래했을 때 가격이 저렴해서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역시 멀쩡한 중고가 잘 없고 뭐 싼 게 또 역시 싼 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보라면 개인 대 개인 거래를 하는 게 제가 그 중고 가이드 영상 그 3편으로 나눠진 영상도 있거든요. 그걸 꼭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길 바라고 이 중고 거래를 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초보분들은 이 물건을 받았을 때 이 물건의 오리지널 컨디션에 대한 개념도 전혀 경험적으로 없고 이게 작동이 정상인지 아닌지 심지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조차도 처음에는 이게 미리 제 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고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실물을 또 막상 보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국산 타자기는 또 뭐 전문점이 국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매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전문 샵에서 나오는 매물들은요. 이게 뭐 조금만 한 발 늦으면 너무나 이게 수요자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타사기에 대한 수요자가 많아서 물건이 나오자마자 뭐 괜찮은 물건들은 뭐 진짜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소진이 되어 버리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어 바쁘신 분들 직장인들은 사실 좋은 물건을 빨리빨리 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합니다.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베이나 저도 이베이나 ETSY라고 해서 요즘 최근에 각광받는 거기는 이제 이베이처럼 뭐 이베이는 진짜 뭐 집도 팔고 안 파는 게 없잖아요. 근데 ETSY도 뭐 거기 많이 팔지만 거기는 주로 이제 예술품이나 이런 앤틱 물건들을 많이 파는 곳에 좀 최적화되기보다는 좀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타자기 매물은 오히려 좀 ETSY 쪽이 더 많은 것 같고요. ETSY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좀 유럽 쪽에 치우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판매자들도 있지만 좀 더 제가 본 대부분의 판매자들도 이태리, 스페인 또는 뭐 네덜란드, 특히 이제 독일, 영국 이런 쪽에 이제 유럽 쪽의 판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뭐 시차 개념도 좀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뭐 배송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거랑요.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미국이 더 멀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이 월등히 빠릅니다. 대부분 제 경험상 그렇고요. 똑같은 뭐 UPS든 뭐 FedEx든 똑같은 익스프레스를 이용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이 훨씬 더 좀 느립니다. 거기는 이제 그 나라 유럽의 특유의 어떤 이 운송 시스템의 그냥 특징인 것 같아요. 미국도 되게 광활하고 넓은 대륙이라서 느릴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은 빠르면 한 5일에서 7일 안에는 보통 특송을 요구를 하면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뭐 연말 연시나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겹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요. 거의 뭐 2, 3주가 거의 그냥 후두둑 지나가도 뭐 받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좀 그분들의 어떤 문화 패턴이 우리랑 좀 다르죠.
예. 이런 연말 연시 시즌에 무엇을 구매해서 막 우리처럼 막 오늘도 저도 뭐 지금 일을 하면서 이 영상을 야근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유럽은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린 면이 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미국 사이트도 그렇고 ETS와 유럽 사이트도 그렇지만 반품 또는 환불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보통 이제 이베이도 그렇고 ETS와 같은 이런 거대 이 옥션 또는 이제 판매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일종의 에스크로 개념이죠. 어 판매자도 보호하고 구매자도 보호합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는데 판매했던 거 처음에 봤던 사진이나 또는 어떤 그런 물건 디스크립션 설명과 좀 다르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정정당당하게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요청을 하면 판매자와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판매자와 뭔가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면 또 중재자 역할을 그 본사에서 해줍니다. 이베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중고나라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물론 중고나라도 보면 이제 안전결제나 이런 것들이 있죠. 수수료를 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이베이나 이런 데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로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뭐 언어적인 제약이, 특히 이제 영어에 능숙하지 않으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요즘 뭐 구글 번역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주변에 영어 조금 하시는 분들한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되니까 뭐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차 문제만 아니라면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그 판매자와 그 1대1 채팅 개념의 어떤 그런 이 채팅창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내보면 거의 뭐 즉답 바로 지금 카카오톡으로 채팅하듯이 그 판매자와 바로 즉석에서 바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즉각적으로 아주 빠른 대응으로, 그리고 심지어 뭐 물건을 여러 번 사거나 한꺼번에 한 샵에서 여러 개를 사게 되면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 여러 개 살 건데 좀 깎아달라. 운송비를 빼달라. 뭐 여러 가지를 요구를 저도 해봤고 또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좋은 영문 타자기, 다양한 영문 타자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국산 타자기 종류와는 뭐 당연히 비교도 안 되고요.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는 이 타자기 세계에서 영문 타자기 쪽은 거의 뭐 정말 메이커도 어마어마하고 각 메이커에서 만든 그 타자기들의 종류도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수백 수천 대겠죠, 솔직하게. 그래서 저도 다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해외 사이트를 좀 더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초보 입장에서 첫 모델로서, 이 영상의 주제가 되는 첫 모델로서 뭐 해외 사이트를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전에 경험이 있으시면 잘 모르겠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이 또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죠. 하지만 뭐 이베이나 이런 해외 구매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영문 타자기를 첫 타자기로 구매를 원하시고 국내에 그 원하는 타자기가 잘 없다면 저는 뭐 해외 사이트 바로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오히려 더 믿을 수 있고 또 정확한 어떤 그런 이 전문가들이 판매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제는 대부분 페이팔 계정을 통해서 하면 뭐 환불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페이팔도 또 관여를 해주기 때문에, 페이팔은 또 국내에도 그 070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그 전화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 서비스 센터가 다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래서 페이팔 계정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한국 페이팔로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저도 또 옛날에 한번 전화를 해서 뭐 여쭤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뭐 페이팔 계정 만드는 것은 그냥 계정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공인인증서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해외에는.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매 정보를 넣는 방법, 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 적절한 가치나 가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구매를 할 때 똑같은 제품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불식 입문기로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사용자들이 흔히 접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그 크로바에서 나온 그
탑스타라고 하나요? 테네스라는 그 이벌식 모델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델이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국내에서 거래가 됩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거의 뭐 7만 원, 5만 원짜리부터 해서 많게는 한 20만 원, 15만 원까지도 본 것 같아요. 17만 원, 18만 원. 그래서 가격대도 똑같은 물건이에요. 이벌식이고 한글 타작입니다. 5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뭐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무려 5만 원에서 20만 원 거의 4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떤 물건이든지 그렇게 차이가 나는 동일 물건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잘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5만 원짜리라고 해서 뭐 굉장히 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깨끗한데 5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데 뭐 15만 원, 2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물론 중고 가격이라는 것은 판매자가 결정을 하죠, 사실은. 물론 판매자가 결정을 하지만 뭐 비싸면 안 사면은 또 그것도 뭐 판매 가격도 아닌 거죠. 결국은 거래되는 가격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 가격에 대한 어떤 기준이 초보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과거 이력을 근데 이제 또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판매자가 삭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가 없어서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트로케이 같은 그런 이 전문 판매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레트로케이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저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 컨디션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상급이다, 좀 뭐 이렇게 중급이다, 아주 깨끗하다 이런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의 기준이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물건이 어떤 특정 모델이 레트로 K 사장님을 통해서 어떤 이런 과정, 수리 과정도 그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 붙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역산을 해서 그렇지 않은 일반 중고 거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가 되겠다는 것은 좀 미루어 짐작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레트로 K에 보면 이제 가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중고나라나 이런 데서 이제 같은 모델이나 타자기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과거에 나왔던 그래서 결국 이게 빨리 거래 완료가 됐던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올리고 나서 끌어올림이라고 보통 하죠. 판매가 되지 않아서 계속 며칠, 몇 주, 몇 개월 동안 끌어올려서 그냥 누가 하나 낚시하듯이 우연히 걸려서 판매된 그런 것들 말고 거의 뭐 한두 번 올리고 거의 바로 뭐 판매가 된 거래 그 이력을 볼 수만 있다면 그건 굉장히 가격대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패를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외에는 이게 뭐 시대마다 어떤 분위기마다 뭐 환율마다 계속 변동하는 게 가격이라서 이게 또 신품도 아니니까 정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 기준을 이 영상에서 뭐 이 모델은 얼마입니다. 이 모델은 얼마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좀 뭐 이렇게 매물이 많은 물건들은 그렇게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기준도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델 올리베트 레테라 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4벌식 타작입니다. 어, 뭐 그렇게 뭐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이게 매물이 그렇게 흔치는 않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이트에 이렇게 판매점에도 알아보고 해도 이렇게 물건이 최근에 잘 많지가 않고요. 저도 우연히 이렇게 중고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상태는 거의 뭐 S급에 가까운데 이런 물건의 가격은 그럼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가? 뭐 누구는 이걸 200만 원, 300만 원 뭐 그렇게 책정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조금 거래 가격을 측정하기가 초보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라는 기준도 사실 잘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초보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이런 물건들은 사실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공식적으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비공식 루트나 뭐 비밀 댓글이나 또는 쪽지를 통해서 누가 질문을 하시면 뭐 그런 경우는 저를 포함하여 조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타자기를 다뤄보신 분들은 뭐 참고할 만한 정도의 어떤 가격선은 말씀해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동호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묻는다고 해서 그거를 뭐 쉽게 이렇게 얼마 정도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또 뭐 어디 중고나라나 어디에 이력이 남아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다시 내놓을 때 15만 원을 내놨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우연찮게 더 싸게 사서 정가를 받아서 뭐 그분이 꼭 무슨 뭐 이윤을 남겼다 안 남겼다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도덕적 가치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실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리폼된 것들,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컨디션,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똑같은 타자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똑같은 레테라 3이 4벌씩, 레테라 3이 4벌씩 두 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는데 하나는 오리지널 컨디션인데 S급이에요. 하나는 전문가가 정말 잘 보시는 전문가가 에트로케이 사장님이나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이제 해외 뭐 하여튼 전문가가 싹 다 다시 제도색도 하고 부품도 갈고 뭐 어떻게 광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둘 다 거의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똑같은 S급입니다.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죠? 오리지널로 손대지 않고 남은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깨끗하게 손을 봐서, 예를 들어서 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고 오리지널은 손을 봐서 95점 정도의 어떤 외관이나 어떤 성능을 보인다고 합시다. 5점이 더 높아요? 아니면 뭐 얘가 한 80점 되고 얘는 90점이 된다고 칩시다. 뭐 별 차이는 없어요. 80이나 90이나 뭐 사람 진짜 뭐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그 차이를 느끼기도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봤을 때 과연 어느 게 더 가격이 비싸야 되고 더 싸야 될까요? 이 기준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에서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특히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리지널인데 정말 깨끗한 경우. 오리지널 상태는 아니지만 다시 재페인트하고 엄청난 공을 들여서 정말 전문가가 정말 새 것보다 더 새 것 같은 느낌으로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냈어요. 근데 원래 상태는 안 좋았겠죠. 원래 상태는 한 70, 60이었어요. 그거를 90으로 만들고, 얘는 처음부터 90이에요. 뭐 그전부터 사용도 안 하고 뭐 보관도 잘했어요. 둘의 원래 생산 판매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보관만 해서 잘 있었고, 여기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들어가서 엄청 조율을 잘 해놨습니다. 뭐 결과물은 둘 다 90, 95 뭐 비슷해요. 이 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국내의 경우는 좀 덜할지 몰라도 해외, 저는 이제 영문 타자기를 이제 구할 때 주로 해외 전문 사이트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번도 손을 대지 않는데 깨끗한 거, 손을 대서 너무나 깨끗한 거. 근데 실제로 가격은 누가 더 비싸야 하면요,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손을 대서 더 깨끗한 것들보다 손을 대지 않아도 똑같이 깨끗하다면 오리지널이 더 비쌌습니다. 음, 그게 맞냐?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사실 그 가격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도 오리지널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손을 대서 어쨌든 그러니까 새 것처럼 만든 것보다 오리지널리티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어떻게 두실지는 이거는 뭐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하지만 통상적인 그 뭐 저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이트나 이런 데 유명 사이트를 많이 봐도 오리지널로 깨끗한 것을 더 비싸게 쳐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게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막상 이렇게, 저는 지금 타자기를 어떤 식으로 좀 컬렉션을 하고 있냐면 정말 이 S 민트급이라고 하죠. 민트급이라 하면 그러니까 뭐 좀 기준이 애매모호하지만 거의 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95점 정도 이상을 이제 보통 민트급이라 합니다. 민트급의 뭐 어원은 사실 그 미국 그 화폐 제조국 그쪽 사회에서 나온 그 어떤 뭐 유래된 말이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중고 거래를 할 때 빈티지 또는 뭐 중고 거래 물건에 그 어떤 뭐 등급을 매길 때 민트급이라 그러면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 것은 아니지만 새 것도 있거든요. 이제 데드스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지만 뭐 박스조차 열지 않았던 새 거, 또는 박스만 열고 한 번도 뭔가를 뭐 타이핑조차 안 했던 거, 뭐 이런 것을 거의 뭐 데드스톡 또는 이제 새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수준에 준하는 것들을 인제 민트급이라 그러니까 고 바로 밑에 급. 그거보다는 사용이 된 건 사실이지만 뭐 "새 것과 거의 비슷하다." 할 때 우리가 보통 민트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제 웬만한 제가 좋아하는 모델들마다 민트급만을 모으려고 저는 쪼끔 뭐 그렇게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모델도 뭐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거의 뭐 민트급입니다. 아무런 뭐 흠조차 거의 없고요. 뭐 모든 기능 완벽하게 작동하고 성능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 근데 이거는 뭐 손을 봤냐 하면 나사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선본 모델은 아닙니다. 거의 뭐 오리지널 상태고요. 그런데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정말 가격이 높게 측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다가 또 더 희귀하다, 뭐 최근에 뭐 중고나라는 뭐 어디든 국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레테라 3244벌식 한글 오리지널이 뭐 거래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반년, 1년, 2년을 이렇게 히스토리를 뒤져봐도 잘 없는데, 뭐 그런 경우라면 이게 가격 기준도 사실 너무 애매하고 그래서 이게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레테라 모델 또 2벌식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를 주고 또 구매를 하기도 했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 책정은 뭐 기준을 잡기도 좀 애매하고 특히 초보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초보라고 해서 무조건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저렴한 걸 구매를 해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초보 시절에도 이미 되게 고가의 물건들을 우연히 또는 뭐 또 제가 알아서 찾아가서 구매한 적이 있는데 뭐 엄청난 가격을 투자를 해서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 기준도 물론 저 나름대로 찾아보고 또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은 초보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고민거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냐 이런 것보다 어떤 물건에서 어떤 가격이 나한테 있어서 적정 가격인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민을 한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지널과 리폼이 된 것의 어떤 가치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리폼된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똑같은 게 깨끗한 게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리폼이 돼서 더 깨끗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리지널로 깨끗한 것들은 중고 시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깨끗한 게 중고로 나왔다. 좀 이상하죠. 그거는 그냥 그분이 물론 포기를 하고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어떤 경제적 이유로 판매를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분이 컬렉터라면 자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또 새롭게 들였거나 뭐 더 좋은 게 이미 있기 때문에 뭐 불필요해서 내놓는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오히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태가 아주 좋은 오리지널은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나온다면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드물고 또 그래서 더 비싸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인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인제 3 부에 걸쳐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본인한테 되짚어서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눌 때 뭐 저랑 대화한다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은 타자기를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고 동호회에 들어서 가입을 했고 또 블로그를 찾고 있고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있어요. 근데 "왜 타자기를 사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은 뭐 "그전부터 갖고 싶었다." 뭐 "어디에서 봤다." "누가 갖고 있는데 어떻더라." 물론 당연히 갖고 싶어 한다는 그 가정에 대한 기본은 똑같은 거고요. 제가 갖고 싶냐 갖고 싶지 않으냐를 여쭤본 게 아니라, 자 갖고 싶은 건 맞죠. 당연히 뭐 구매를 하려는 그 갖고 싶다는 건 제가 알겠는데 도대체 왜 사려고, 그리고 사서는 어떻게 쓰시려고 하느냐. 타자기를 모으시는 분들 중에 뭐 수백 대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저도 한 3분 정도 봤어요. 3분 정도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을 뭐 각각 다르지만 뭐 수백 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단순한 그냥 취미 삼아 모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이게 하나의 어떤 투자 가치로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요.
그다음 뭐 물론 투자 목적으로만 구매하시는 분들은 잘 없죠. 이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즐기는 가운데 어떤 투자 가치도 같이 인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예뻐서 모으기 시작해서 그냥 계속 모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판매할 때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분도 거의 뭐 한 200 대 300대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저도 그분한테 몇 대를 샀는데 거의 뭐 그분의 물건은 거의 100%에 가까운 민트급, 심지어 뭐 오리지널 종이 박스까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구매를 한 것이 보통은 해외 현지에서 거의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타자기의 구조나 뭐 각각의 사용법 이런 것도 잘 모르세요. 그냥 정말 예뻐서 하나하나 눈에 보일 때마다 구매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분들도 봤고, 어떤 분은 전문가적인 어떤 기술과 어떤 정말 가치도 잘 아시면서 뭐 심지어 우리나라 어떤 중고 거래 가격까지도 약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력도 있으시면서, 또 그 정도의 매물도 갖고 계신 분이 또 계시고요.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어 이 특정 그 어떤 카테고리만 모으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럼 어떤 형태로 모으냐면, 정말 갖고 싶은 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소형 타자기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레테라도 굉장히 작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형 타자기라든지, 특히 저는 이제 영문 타자기도 좋아하지만 한글 타자기를 우선적으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실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실사를 많이 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타자기로 실사를 많이 하고요. 어 하루에 늘 A4 기준으로도 뭐 지금도 거의 뭐 3 장에서 10장 정도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서류 작업을 타자기로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과 더불어 이제 작은 타자기, 그리고 세계적으로나 뭐 국내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예쁘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만 좀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또 경험이 쌓이면 또 이게 다음, 또 처음에는 몰랐던 어떤 미적 아름다움도 더 카테고리가 방향이 바뀌기 마련이라서, 뭐 저도 아직은 뭐 이렇게 타자기를 모으기 시작한 어떤 그런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국한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과연 지금 이 타자기를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거를 위해서 이제 입문하시려는 건가? 타자기를 한번 사면요, 물론 뭐 가격이 싸다면 싸고 비싸면 비싸다면 비싼데, 뭐 한 대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뭐 두세 대 그 이상, 뭐 저처럼 뭐 20-30대 40-50대 이렇게 뭐 100대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살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한 두세 대 정도 마음에 두고 있던, 뭐 그것도 공부하던 그 중간에 알게 된 거지, 처음에는 사실은 뭐 막연하게 그냥 한글 타자기, 영문 타자기 한두 개 정도. 처음에 저는 타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타자기 이미지는요, 그 언더우드 넘버 5라 이런 것처럼 아주 이 빈티지스럽고 아주 이렇게 딱딱하고 거대한 타자기, 그리고 이게 이런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키캡이 아니라 그 글래스키라 그러죠. 이 유리와 어떤 쇠 링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소위 말하는 1920, 3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빈티지 타자기를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근데 막상 그런 타자기는 하나, 둘, 한 뭐 서너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오히려 그 뒤에 1940년, 50년, 특히 50년, 60년대 만들어진 이 전성기 때 만들어진 타자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산 타자기는 그보다 더 후기 모델들이고요. 그리고 영문 타자기보다는 오히려 한글 타자기를 더 많이 모으게 됐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이제는 좀 비슷한데, 처음에 모았던 것들은 거의 한글 타자기 위주로만 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실사를 목적으로 산 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글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던 사람이었고, 그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그 어떤 빈티지스러움을 느끼기 위한 거죠. 어 그리고 이 타자기가 주는 그 느낌, 그리고 타자기가 이 노트북 컴퓨터와 또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보면,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미국 그 아스트로 하우스에서 나온 이제 프리라이트라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 타자기와 노트북 컴퓨터, 여기 이제 IBM 제가 쓰는 노트북인데요.
이게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둔 이유는 사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 그럼 이거에 모든 걸 담고 있냐? 얘의 모든 것, 뭐 모든 것이라 그러지만 얘의 주된 오리지널 목적이 여기에서 시작을 한 게 맞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몰라.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노트북으로 프린트는 되지만 노트북에서 타이핑하는 게 바로 즉각으로 이렇게 현물로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가상적으로 그냥 액정이라는 그 이 가상의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타자기는 종이와 잉크와 이 글쎄로서 즉각으로 마치 내가 손으로 쓰는 것과 같은 그런 현존 즉답성이 있죠. 즉답성, 이게 저는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 옛날부터 카메라를 많이 이제 취미로서 썼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를 써봤고 또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이 가졌었죠. 심지어 라이카에서 나온 약 200여 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2000년도, 2010년까지 있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한 200개가 넘는 라이카의 수많은 올드 빈티지 1900년도 초반기부터 2000년도 초반기까지, 그러니까 보통 라이카 렌즈 세대로 말하면 5세대 에스페리칼 렌즈들이 적용된 그런 렌즈들입니다. 그런 렌즈들에 이르기까지 뭐 제가 직접 구매한 것들 또는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어떤 도움이나 렌탈 형태로 뭐 여러 가지로, 또 심지어 뭐 기라상 같은 뭐 말 이름만 돼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라이카 선배들이 저한테 한번 써보라고 그냥 무상으로 1년씩 2년씩 이렇게 빌려준 적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 도움으로 결국은 거의 라이카 도감에 나오는 모든 렌즈를 제가 다 갖고 테스트를 하고 써봤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 채널의 이름도 라이카 스토리가 된 이유도 그 당시에 이 라이카 렌즈나 바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카메라로 치면 얘가 필름 카메라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나마. 예. 어, 그리고 이 노트북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지금의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 같은 것 같아요. 디지털 카메라보다도 오히려 더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은 과연 무엇으로 감상을 합니까? 감상은 결국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은 심지어 PC로도 잘 보지가 않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PC에서 가져와서 후 보정을 하게 되고 또 저장을 하고 뭐 이렇게, 요즘은 가정용 포토 프린터도 워낙 뭐 저도 가지고 있지만 뭐 저렴하고, 뭐 저렴한 정도를 떠나서 뭐 불과 20년 전에는 거의 뭐 1000만 원씩 하던 것들에 대한 고해상도 고품질 뭐 앱손이나 뭐 여러 가지 전문가 수준의 그 포토 프린터가 지금은 거의 뭐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뭐 10분의 1 가격에서도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디지털의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실제로 인화를 해서 앨범화 시켜서 인화를 하고 액자를 만들어서 감상을 하느냐, 뭐 그게 가족 사진이든 뭐 작품 사진이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촬영을 하고 필름을 보관하고 슬라이드 필름을 보관하고 인화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디지털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여기서 공유를 하고 카톡으로 가족들과 공유를 하고 뭐 그것도 사진을 즐기는 방향이 됐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있어서 사진이란 개념은 결국은 현상소에서 인화를 해서 가져온 그 뭐 사모라든지 57 사이즈의 이 인화 결과물을 보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뀌어 버렸죠. 근데 여러분 노트북 컴퓨터에서 작성한 수많은 글들과 이런 것도, 물론 그게 뭐 레포트로 제출한다든지 뭐 학교에 어떤 그런 페이퍼를 제출하는 분들은 또 좀 덜하지만, 저만 하더라도 이 수많은 이 라이카와 또는 이 뭐 타작에 대한 리뷰들을, 수많은 것들을 이 노트북 컴퓨터에서 작성해서 글을 사용해서 워드 프로세서 등에서 작성을 했지만 결국은 어디에서 읽혀지고 작성이 되고 하냐면 결국은 온라인상에서 이 컴퓨터에서 다 이렇게
해결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컴퓨터에서. 그런 개념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타자기는요, 옛날 필름 카메라가 주는 그런 즉답성과 결국 그 인화물의 결과물을 바로 손으로 안겨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일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기를 썼을 때 얼마나 그게 책으로 또는 하나의 제본화 돼서 남아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또는 타자기로 타이핑했을 때 그 제본할 그 제본된 결과물을, 최종 결과물을 결국 이런 겁니다. 이 타자기는요, 결과물은 디지털화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종이에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타자기를 사시는 분들의 주 목적은 첫 번째 어디 있어야 되냐면, 단순한 컬렉터가 아닌 이상 이거를 사용해서 뭔가를 찍어내고 거기에서 즐거움과 어떤 목적을 찾으시는 분들은 종이가 무조건 프린터 돼서 나온다. 어쨌든 그죠? 바로 이 인쇄의 결과물이 나와서 이 종이로 되어 있는 이 결과물이 나에게 싫든 좋든 무조건 종이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결과물은 실물이 존재합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내가 프린터를 원할 때만 프린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컴퓨터에 디지털화돼서 보관되고 있고, 물론 공유나 이런 것들은 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필름으로 찍은 사진, 결국 디지털 스캔을 해야만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내 손에 쥐어지는 앨범에 찍혀질 우리 가족들의 사진이 필요하고 프린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카메라가 더 중요했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는 여러 가지, 타자기도 마찬가지죠. 사실 타자기 쓰는 사람, 필름 카메라 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필름 카메라 또는 이제 와서 이 시대에 2020년, 이제는 2021년이 되기를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타자기를 고른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결국은 그 인쇄 결과물이 바로 나온다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이 프리라이터를 한번 설명을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타자기를 사서 오늘부터 일기를 쓰겠다, 편지를 쓰겠다. 물론 당연히 쓰실 겁니다. 당연히 안 쓰던 일기 쓰시게 될 거고요. 당연히 써보지 못했던 편지, 사랑하는 사람, 자식들, 부모님들, 친구들한테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몇 번 쓸 거냐? 저는 그게 결코 연속성을 가지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나이 20, 30, 40이 되도록 일기나 또는 편지나 뭐 써본 적이 없던 분들이 타자기를 통해서 쓴다는 것은 단시간, 수시간, 수일, 수주, 뭐 길게는 1, 2년 정도는 그러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어딘가 골방의 창고에 결국은 그냥 치워져 있거나 방치돼서 결국은 작동이 안 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걸 사면 정말 유용하냐? 편지를 또는 일기를, 무엇이든 산문이든 시든 그런 것들을 늘상 가까이 하고 늘 해왔던 분들이 아날로그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또는 그 이 만지는 재미, 이 소리, 타건하는 이 느낌, 이 모든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결국 이 디지털화된 이런 노트북 컴퓨터나 랩탑에서는 결코 이렇게 그 사람의 오감 충족을 느껴주지 못하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관련된 이런 뭐 신경학적인 그런 걸 좀 제가 연관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인간은 디지털화된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든 뭐든. 그러니까 인간은 굳이 따지자면 아날로그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디지털화된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죠. 뭐 요즘 디지털화 되지 않은 물건들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 우리의 뇌는 인류의 조상이 언제부터 잡을지 모르겠지만 수만 수백만 동안 이렇게 진화를 해왔지만, 인간이 디지털화된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적응된 것은 불과 50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디지털화된 어떤 이런 환경에 적응한 게 몇 년도부터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빠르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자랐고요. 제가 휴대폰을 만져본 것은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이때쯤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삐삐 페이저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나이가 든 노땅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굉장히 얼리 어답터였습니다. 옛날에 뭐 맥킨토시나 또는 PC 관련된 잡지에 또 이렇게 편집 일도 했었고요. 또 각종 우리나라 뭐 노트북 이전에 스마트폰 이전에 어떤 그 노트북 컴퓨터도 마찬가지였고 뭐 PDA라고 이제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지금 스마트폰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처음 출시되고 만들어지고 할 때 그 전문 리뷰어나 이렇게 편집자 역할도 했고 우리나라 최고 사이트의 그 노트북 사용자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어 뭐 부대표까지도 지내고 뭐 책도 만들고 이랬던 사람인데 디지털을 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접하고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사실은 관련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것으로 뭐 상당수의 돈도 벌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디지털화된 작업들이 뭐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스마트폰이 이미 활성화된 그 우리나라에 도입된 1997년 뭐 98년 이후 그 2000년도 정도에 태어난 분이라고 합시다. 2005년에 태어나고 이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TV, 디지털 환경,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면서 자랐죠. 그리고 뭐 갈수록 더 강화됐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인생 전체가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을 겁니다. 아날로그에 굉장히 취약할 거예요.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접할 기회도 없었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딱 중간쯤이죠. 아날로그를 보다가 어릴 시절을 보내다가 막상 어떤 실무나 어떤 학업에 집중을 할 때는 또 디지털화된 편리함을 또 이용을 했었고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충분히 남아 있고 또 디지털의 편리함도 다 느껴본 사람입니다. 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은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여전히 디지털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고 그 사라져간 아날로그적 감성 또는 그 환경에 아직 뒤처져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그냥 남아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한 인간의 어떤 그 짧은 인생에 있어서 이야기고요. 이 인간이라는 어떤 그 동물적인 어떤 그런 관점, 뭐 진화론적인 관점까지 안 가더라도 실제로 인간의 뇌라는 것은 디지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아직 디지털에 익숙해질 만큼 인간은 디지털화된 환경에 수천 년, 수백 년을 같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은요, 아직은 아날로그적인 것에 더 익숙하고 뇌는 그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타자기가 주는 이 느낌.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보는 이 디지털 제품들의 뭐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의 유저 인터페이스, 맥킨토시의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정말 디지털화된 걸까요? 아니죠. 결국은 아직도 아날로그적이잖아요, 보면. 실제로 디지털로 프로세싱을 하고 있지만 워드 프로세서가 생긴 것은 여전히 이 타자기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디지털화 시켰을 뿐이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직은 아날로그적이다는 것을 분명히 PC 디자인이나 컴퓨터 앱 디자이너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단지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고 연산을 위해서 디지털화 시킨 거지. 그리고 저장과 그리고 스프레드, 공유, 그다음에 클라우딩 시스템,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신을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화 시킨 거지. 아날로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은 영원히 그거 영원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상당수의 기간, 적어도 우리 인생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인간은요, 이런 아날로그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나 벗어나서도 안 되고요. 결국은 어느 순간까지 계속 이런 부분은 남아있고, 아무리 디지털화되고 편리하다 하더라도 아날로그적인 형태의 겉모습을 남겨둘 겁니다. 왜? 인간은 결국 인간이 디지털화 되려면 인간의 뇌가 디지털화 될 때가 와야 될 거예요. 그런 공상과학 영화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고스트 인 더 쉘이라고 해서 마모루 나가노인가요? 그게 그 공각기 동대라고 하는 아주 옛날에 나왔던 고전 그 SF 애니메이션의 그 정수죠. 그 바이블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에 보면 결국 인간의 뇌도 디지털화돼서 이렇게 전뇌라는 말을 거기서는 쓰는데 그런 시절이 몰라 언제쯤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와서 인간의 그렇게 온다고 하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겠지만
뭐 말이 좀 길어집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인간은 아날로그적인 동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우리 인간의 뇌는요,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훨씬 익숙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디지털화된 기기도 아날로그 상태를 디지털화해서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대부분은. 포토샵요? 포토샵도 말 그대로 포토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타자기가 주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결론적으로 가장 원시적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이 순수 기계 미학적으로 내 손가락에 힘으로 해서 기계가 찍히는, 정해진 활자에서 찍히는 이 타작이란 것이 결국 인간한테 주는 이 가장 가까운 글쓰기 도구, 그리고 가장 발전된 글쓰기 도구 중에 하나고, 즉답적으로 내가 누르는 순간 바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통해서 뭔가 모티베이션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타자기를 사시는 것은요, 내가 늘 글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을, 편지를 가까이 하고 뭔가를, 이 인쇄물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 인간한테 좀 더 아날로그적이고 거부감이 없고 좀 더 친숙하고 해서 그 감성이 풍만한 상태에서 결국 디지털로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타자기를 타이핑했을 때 훨씬 더 편지의 내용이 충실해지고, 자기가 썼던 일기가 좀 더 충실해지고, 좀 내가 원하는 그 충실한 맛을 이 만지는 재미까지 합쳐서 이렇게 했을 때 더 풍부해지게 만들어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즐겨 하지 않던 사람,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 멀리 두고 있던 사람이 이 타자기가 단순히 호기심이 있고 재밌다고 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다고 해서 이분이 이것을 사서 그런 어떤 글쓰기 작업이 연속성이 길어지고 더 오래 할 것이라는 착각은 저는 별로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 나는 사지 말아야지 이런 목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글 쓰는 도구잖아요. 인간이 만든 글 쓰는 도구 중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저는 한글 타자기를 사서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한글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한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장점까지 주는, 컴퓨터로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한글로 이 타자기를 씀으로써 좀 더 신중해지고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찾아보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글의 구조, 3벌씩과 2벌씩과 4벌씩을 이 개발된 배경을 공부하면서, 뭐 공부한다기보다는 타자기를 쳐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단지 저는 이제 전문 서적을 좀 더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한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말이 좀 이렇게 자꾸 또 이렇게 약간 옆으로 새는 것 같긴 한데, 그래 죄송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여러분이 타자기를 구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대단한 각오를 갖고 사시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편하게 사서 즐기고 뭐 그냥 석 달 즐기고 말아도 됩니다. 우리가 뭐 취미, 뭐 수많은 취미를 해보지만 평생 가져갈 취미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어떤 동호회를 가입해도 그게 한 몇 년 정도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떤 취미를 꼭 평생 해서 무슨 뭐 최고의 전문가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타자기를 즐기는데 저처럼 이렇게까지 뭔가를 분석하고 수리하고 누구한테 알리고 그에 대한 원리나 어떤 그런 리뷰를 하고 이런 것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저 자체로 그냥 개인적으로 즐길 뿐이죠. 타자기를 단순하게 모아도 재밌고, 그냥 한 장에 그냥 아이들과 같이 하룻밤에 그냥 글자를 한번 쳐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쓰여져도 좋습니다. 타자기는 그만큼 인간한테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문화인 글을 이렇게 글자 종이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가볍고 고장도 나지 않고, 전기가 나가든 세월이 흐르든 먹건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진짜 평생도록 써도 고장이 아마 안 날 겁니다. 좋은 걸 사신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계인 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타자기를, 저는 뭐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요즘 또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 치매나 퇴행성 뇌질환 이런 것들 아닙니까? 퇴행성 뇌질환을 뭐 예방하는 효과도 저는 분명히, 타자기 쓰시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라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고,
물론 뭐 가만히 앉아서 타자기만 친다고 뭐 치매가 예방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운동도 하고 막 건강한 생활 하셔야겠지만 이 타자기를 즐기는 것도 중요한 그런 이 뇌가 건강해지는 그런 이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뭐 마지막 그 3부가 조금 길어졌지만 여러분 타자기를 정말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재밌고 정말 인간이 지난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엄청난 여기에 노하우와 고민들이 섞여 있고 그게 한번 사용해 보면 사용할수록 하나를 사서 좀 즐기면 즐길수록 더 느낄 수 있고 정말 매력적인 기계입니다. 처음으로 이게 타자기 개념이 약 16세기에 처음 잡혔었어요. 그리고 한 18세기에 와서 1700년도에 와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형태를 거의 갖춘 타자기 같은 개념이 생겼는데 뭐 상용화된 건 좀 더 훨씬 뒤의 이야기죠. 어쨌든 제대로 이제 제조사가 만들어지고 이제 상용화되고 만들어진 것은 약 100년이 훨씬 넘는 뭐 지금으로 치면 거의 2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 그리고 그 타작이 역사로 봤을 때는 1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뭐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인데요. 이 글쓰기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 타자기를 꼭 한번 써보시길 저는 뭐 권합니다. 그리고 이 타자기를 통해서 정말 이 재밌는 이 글쓰기 생활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프린터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타자기가 주는 그 인쇄 결과물에서 오는 그 만족감은 아주 정형화되고 진짜 0.1의 그 티끌도 없는 그 레이저 프린터에서 나오는 그 맛과는 또 다른 거칠지만 따뜻한 훨씬 더 따뜻한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직접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실 바라고 여러분한테 잘 맞는 타자기를 잘 고르셔서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초보이실 때는 나중에 되면 조금 덜 하겠지만 초보일 때만큼은 정말 좋은 타자기 조금 가격을 더 주시더라도 깨끗하고 문제가 없고 작동에 어떤 그런 문제가 없는 타자기를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도대체 왜 이상이 있는지 아주 간단한 문제라도 접근 또는 해결은 고사하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타자기가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그 아주 이렇게 정상적인 작동을 이렇게 보증받은 물건을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가격은 조금 더 붙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감수를 할 만해요. 초보 때는.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조금 이렇게 어떻게 타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한다는 개념을 조금 더 아시면은 뭐 조금 뭐 100%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뭐 10%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간단한 뭐 드라이버 한두 개나 뭐 녹 제거하는 뭐 윤활제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자가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청소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뭐 첫 번째 모델로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감히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컨디션을 원상 복구하는데 너무 애를 써서 오히려 이렇게 처음부터 타자기를 즐기는데 그 진을 빼버리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좀 반대를 하고요. 그게 또 재밌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즐기고 고치는 걸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나중 이야기입니다. 첫 모델부터 뭐 두 번째 모델까지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오히려 이 타자기에 대해서 좀 너무 처음부터 부정적인 어떤 감정만 남기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모델만큼은 좀 제대로 된 좋은 것을 구매하시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어쨌든 1편, 2편, 3편에 걸쳐서 이 본인한테 맞는 타자기를 고르실 때 입문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장단점이 어떤 게 있고 거기에 포함되는 물건들이 어떤 게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어디서 구매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고 어떻게 가치를 매길 것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타자기를 사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부합하는 좋은 물건들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영상만으로 다 해결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오히려 초보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나 해서 더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막상 이렇게 물건을 뭐라도 하나 사서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저와 같은 이런 자세한 어떤 이 가이드 때문에 더 고민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어,
저는 딱 하나 원하는 거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은 겪지 말았으면 하는 거. 그 시행착오는 개인의 노력은 당연하고요. 뭐 시간은 당연하고요. 그 금전적인 손해까지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이 타자기에 빨리 좋은 타자기를 만나서 본인한테 맞는 타자기를 만나서 잘 좋은 이 타자기를 즐기시라는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요. 좋은 타자기가 뭐죠? 추천해 달라. 좋은 타자기는요. 비싼 타자기, 희귀한 타자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좋은 타자기는 본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타자기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마련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 들어서 한 번 영상을 보고 잘 모르시겠으면 한 번 더 천천히 보시면서 영상이 좀 길어서 좀 짜증 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라디오 틀듯이 틀어놓고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좋은 타자기를 구매하시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